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인 김용현이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네, 특히 김용현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히면서 네, 사실상 한덕수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렸는데요. 네, 김용현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영 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한 수 더 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당연하고 문제를 삼으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헛소리를 날리며 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이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계엄 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라며 절차적 위법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용현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네, 윤석열이 위헌적 포고령을 직접 본 뒤 최종 승인한 사실도 얼떨결에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뭐 거의 내란 자박에다가 윤석열 저격까지 하면서 내 팀키를 시전한 거 아닙니까? 네, 하루빨리 윤석열 일당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쳐넣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헛소리나 날리면서 이직들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팩트로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의 헛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개소리와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대법원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인 2010년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권을 억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자제가 법원의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윤석열이 내뱉은 말은 그냥 전부 다 개소리라는 건데요. 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네, 이직들을 선동했는데요. 네, 법 따위는 그냥 개무시하고 있는 인간이 그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후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네,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황금폰에서 대선 당시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보낸 적 없다고 부인을 해온 명태균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불안해해 심기 경호용으로 보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에 구속되기 전 명태균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표본을 부풀린 건 판세 분석을 위해서였고 결과는 혼자 봤다라며 변명을 내뱉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명태균의 주장이 검찰 조사에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네, 명태균은 검찰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불안해해 심기 경호 차원으로 결과를 넘겼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네, 이에 검찰은 명태균이 윤석열과 다른 후보 간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 일부 표본을 임의로 2배 늘린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확보됐는데, 네, 대화에서 명태균이 조작된 결과를 보내자 윤석열은 해당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윤석열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고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윤석열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명태균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까지 나온 건데요. 네, 이 밖에도 명태균의 황금폰에선 윤석열이 언론 인터뷰를 두고 명태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메시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게 명태균의 황금폰 3대 중 단 한 대에서 나온 건데, 네, 검찰은 조만간 나머지 2대도 곧 열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던 놈이 허구한 날 국민들한테 사기나 치고 구라나 치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윤건이 이것들은 뒤에서 얼마나 구린 짓을 하고 다닌 건지, 네,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수계 윤석열이 크리스마스인 25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는 무시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에게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네, 윤석열이 이를 개무시하고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출석하지 않겠다는 언론 공지를 내면서, 네, 국민들을 또 한 번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윤석열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헛소리를 날리며 엄프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황당한 점은 윤석열은 여전히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그 어느 쪽에도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자신의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12.3 비상계엄이 불법 위헌적인 내란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네, 어떻게든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네,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공수처 조사는 거부해놓고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크리스마스 당일 오후 관저에서 서울 소재 교회 목사 등을 불러서, 네, 성탄 예배를 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속 스캔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상황에서, 네, 뻔뻔하게 기독교식 예배를 보면서, 네, 국민들의 조롱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네, 살다 살다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